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와 충주역을 잇는 검단대교 도로 연결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달천을 가로질러 바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완성되면 기존 노선 대비 이동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입니다. 청주와 제천을 잇는 고속화 도로로 지난 7월 일부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서 충주 시내로 진입할 별도의 도로가 없어 기존 국도 등 8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 충주시가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와 충주역을 잇는 최단거리 노선인 검단대교 도로 연결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검단대교 도로는 총 연장 2.52km,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충주 중앙탄면 창동리에서 달천강을 건너 봉방동 하방마을까지 연결됩니다. 충주시 관문 및 랜드마크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을 절감하여 전액 충주시비 1,15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특히 검단대교는 762m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되는데 충주 지역 시조를 형상화한 주탑은 인근 우륵대교, 탄금대교보다 높은 65m로 지어집니다. 하천에서 수상스키 및 수상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고려하여 경관장을 길게 하였으며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검단대교를 이용하면 기존 노선 대비 평균 속도는 2배 이상, 이동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가는데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검단대교가 개통이 된다면 봉방동 주민으로서는 시간 단축도 되고 이래서 많이 편리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도시 접근성을 높이는 허브 도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검단대교는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면서 숲이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산림 치유의 선도 도시를 꿈꾸고 있는 진천에서 전 세계 전문가가 모여 산림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진천 치유의 숲길을 전 세계 산림 치유 전문가들이 함께 거닙니다. 진천 지역 숲이 지닌 기후와 특성을 파악하고 수목이나 생태 환경적 요소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산림 안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과 여러 명상법도 배웁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의 몸을 온전히 맡겨봅니다. Listen. 들어주세요. Through the tree. 국내외 산림 치유 정책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산림 치유 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천과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숲의 자긍심을 좀 알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선구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산림 치유는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울증과 고혈압, 아토피, 암수술 직후 회복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The forests caring for us and us caring for the forests. So I'm just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be here in these very special places that have been curated so beautifully. 진천구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수목원 아트포레와 치유의 숲을 통해 국내 산림 치유의 선도 도시로 나아갈 방침입니다. 진천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국제구역을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천에 포럼 사목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산림치유 포럼을 계기로 참가국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속리산 가을 단풍이 고지대인 문장대와 천왕봉을 중심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물들기 시작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9월 지역 평균 기온은 23.1도씨로 지난해 대비 2.4도씨 상승해 단풍이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40일 만에 또다시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했습니다. 충주시는 신리면의 젖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215마리 소 가운데 11마리가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병한 11마리 모두를 살처분하고 발병 농장 반경 5km 이내 농장의 소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주에서 럼피스킨이 발병한 것은 지난달 19일 금가면 오성리 한우 농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충주시와 인접한 제천, 괴산 등 6개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어제 오후 7시부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좋은 기업이 터를 잡아 청년들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 정주 취업률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업 박람회가 충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대에 나와 있는데요. 충북대의 최근 취업률은 상승 추세에 있지만 지역 정주 취업률은 이와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북대 졸업생 취업률은 공시 기준으로 2021년 55.7%에서 이듬해 57.8%, 2023년엔 60.9%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충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거점 국립대 평균 취업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 정주 취업률을 보면 충북대 졸업생 취업자 중 충북 지역 직장에 취업한 비율이 2021년 29.6%에서 2023년 27.8%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충청권 취업률도 47.4%에서 42.9%로 2년 새 4.5%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비율이 그대로 수도권 등 타권역 취업률 상승으로 옮겨갔습니다. 충북대 대학 일자리 센터가 주관한 취업 박람회는 지역 정주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6개 참여 기업의 90% 이상을 충북 소재 기업으로 채웠습니다. 회사에 입사해도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공장에 있는 거점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좀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탓인지 면접에 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자세도 진지했습니다. 무작정 수도권 기업을 찾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보다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아니면은 회사의 발전 가능성 같은 걸 더 위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정주 취업률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청년들에게 지역의 우수 기업을 알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요즘 국가 경제는 물론 충북 수출에서도 반도체 부문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며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뚜렷한 매출 비중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반도체 슈퍼 호황기 시절의 성적표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의 배경은 고부가 제품인 HBM의 매출 비중 증가가 전체 실적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10%대, 3분기에는 30%대를 넘어섰습니다. HBM은 일반 D램 반도체보다 가격이 3배에서 5배가량 비싼데 매출 비중의 뚜렷한 확대로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보다는 3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용 저장 장치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됐고 디램과 낸드 모두 전분기 대비 10% 이상 오른 점도 요인입니다. 고부가 제품의 견고한 성장세로 재무 구조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53%에 이르던 차입금 비율이 3분기에는 33%로 줄었고 보유 현금도 10조 원대로 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고부가 제품 구내 투자 확대와 AI 훈풍이 지속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수혜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한편 SK 하이닉스 노사가 지난 6월 임단협에 나선 지 넉 달 만에 올해 임금 단체 협상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경력금 450만 원이 오내는 30일을 전 임직원과 기술 사무직에 지급됩니다. 또 임금 5.7% 인상, 장기 근속 휴가 7일에서 10일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25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흥덕구 복대동의 민간 개발 사업에 사업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8월 사업 의향서를 받은 결과 43개 업체가 제출했지만 정작 지난 25일까지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무했습니다. 대상 용지는 복대동 일대 17,000여 제곱미터로 인근에 청주 흥덕보건소, 대농공원,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려는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울산이 데이터 센터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GS건설, 포스코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울산 서생면 나사리 앞바다 수심 30m의 해저에 서버 10만 대 규모의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과 포스코는 냉각, 방열 기술 개발, 최적 설계, 시공기술 마련 등을 맡고 시는 부지 실증과 행정 업무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사업 추진과 원천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냉수대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찬물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대도시, 울산 인근에 있는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면에서 인공지능의 전진기지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동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온이 낮은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서버 온도 유지 효율성을 높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울산이 주도하겠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울산은 전력 수급이 원활하고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도 기대되는 만큼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하면서 울산을 데이터 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연구가 잘 진행되면 이르면 2027년 서생 앞바다 해저에 3명이 30일간 실제 체류할 수 있는 수중 데이터 센터가 설치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과 중국이 수중 데이터 센터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중 데이터 센터가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참석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김 지사는 충북의 우수한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나부지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내일 귀국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 도내 84개 고교 1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충북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점을 나타냈고 감정 분석 결과는 긍정이 78점으로 부정을 크게 앞섰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별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기관 청주국제공항이 국제선 정기편 10개 노선을 운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동계기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국제선,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는 제주,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중국 옌지, 장가게,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다낭, 나트랑, 필리핀, 플라코 등이 11개 정기편을 운항하게 됩니다. 단양 작은 영화관이 개관 3개월 만에 관람객 15,000명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단양구는 올해 7월 개관한 작은 영화관의 방문객이 27일 기준 14,522명을 달성하며 10월 말까지 15,000명이 달성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5,000명 돌파를 기념해 오늘 영화 무료 상영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